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유투데이에 리플이 준비되었나요? 스위프트 다음 달에 업그레이드를 시행할 결제 플랫폼. 리플이 준비가 되었나요? 스위프트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행할 결제 플랫폼이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요. 유로에서는 ECB는 원래는 2022년 11월 ISO 2002 이전을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4개월, 2023년 3월로 4개월 연기되었다는 소식이고요. 자, 파운드. 자, 영국 파운드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월로 ISO 2002 표준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2023년 4월, 유럽도 2023년 3월. 자, 그리고 연준, 페드나우에서는 ISO 2002 메시지로의 전환을 2025년 3월로 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개발한 새로운 서비스인 페드나우는 ISO 2002 구현을 위해 2023년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업데이트 ISO 2002 타임라인. 자, 여기 보게 되면 유럽 시스템은 2023년 마치 3월, 스위프트 2023년 마치 beginning of migration. 자, 그리고 영국은 2024년 April 4월이죠. 페드나우 US는 베이스 2002 ISO 2002가 2023년을 타켓으로 하고요. 2025년 페드나우 다시 한번 이때 구현이 되고 중요한 건 이 서비스를 페드나우는 구현을 위해서 2023년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이 개발 중인 새로운 서비스 페드나우가. 자, 이 타임라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ISO 2002 국제 표준이죠. 금융기관과 결제 시스템 간의 최신 결제 메시징을 위한 사실상 글로벌 데이터 표준입니다. 바로 글로벌 금융 기득권이 만들어가는 부분이죠. 여러 국가에서 이미 국내에 채택되었으며 2023년까지 전 세계 금융 거래의 87%가 ISO 2002에 의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공통 원어는 은행, 금융기관 및 시스템이 상호 운용성.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요. 이 변화의 리플이 리더이다. ISO 2002는 점차 세계의 국경 간 지불 흐름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ISO 2002 표준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의 리더였습니다. 2020년 리플은 ISO 2002 등록 관리 그룹 표준 기구에 가입하여 DLT, 분산 원장 기술, XRP 원장, DLT에 중점을 둔 최초의 회원이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결제에서 ISO 2002의 사용은 그동안 제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플넷 고객은 국경 간 지불을 위해 ISO 2002를 채택하는데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은 기다리면 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죠. 토니 발렌티노라는 분의 트위터예요. 중요한 내용이 또 한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뭔가를 뒤집었습니다. 런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낙은 우연히 XRP를 사용합니다. 수낙이 투표에 참여합니까? 그는 총리로 개혁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시작됩니다. XRP 레저는 새로운 시스템의 생명의 피가 될 것입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많이 폭락을 했고 영국 시스템, 재정과 통화에서 많은 이상 기후가 이상 시스템이 발견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영국 새로운 총리와 함께 XRP 레저를 통해서 XRP와 CBDC와 스위프트와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이 시스템, 우리의 시간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미국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죠. 암호화폐 NFT에 대한 SEC 접근 방식은 이상적이지 않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미국 증권거래위 위원이 SEC가 지금까지 NFT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SEC는 NFT에 대해 명확성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게 헤스터 피어스 측의 주장이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NFT 프로젝트들은 주의해야 한다. 지금은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좋은 접근법은 명확한 법 규정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소한의 명확한 기준선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자, SEC 내부위원이 끊임없이 예전에도 2021년 1월 달에도
미국의 규제 방식이 암호화폐 혁신처의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내부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언급을 하고 있으나 끊임없이 딜레이가 되고 있죠. 그 이야기는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CBDC와 법정화폐 종식과 NFT의 세상이 다 맞물려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도적인 초기 느낌이 그냥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에 명확성이 나와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의 자금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죠. 미친 듯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종료가 되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필두로 해서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 자금들이 따라오는 타 코인들에 대한 ETF 승인. 지금 ETF 승인은 바로 그 코인 하나만 담습니다. 명확한 규정 속에서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거에 대한 규격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제도권에 대한 수용 그리고 세금에 대한 방식 이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서 진행되겠죠.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속도를 조절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제 방송은 시스템, 시스템이 사실 모든 겁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요. 즉 원리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단순히 고기를 주는 방송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리만 브라더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다 같은 이야기죠. 2008년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탄생에 나오게 되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필두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가명일지 누구일지 짐작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2008년도 비트코인의 탄생, 블록체인이 탄생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가계, 기업, 정부, 그 위에 금융권, 은행이 있었습니다. 금권이라고 하죠.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미 국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많이 줄이고 있죠. 전 세계에서 미국의 G1을 통한 시스템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달러, 유로, 앤 파운드 위안화, 국제 결제 통화, 세 번째 금, 네 번째 IMF, SDR 통화 인출권. 요거랑 다 맞물리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미 국채가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1위라는 거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금권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이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이 블록체인의 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의 시스템 얘는 사실 속도도 느리고 10분마다 지금의 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현저히 느리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끊임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을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 XRP 렛저 이게 나오게 되죠. 그쵸?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에 2012년도에 오픈코인과 더불어서 바로 지금의 리플랩스의 XRP 렛저가 나오게 됩니다. 은행들을 위해 이들이 중심에 있죠. 이것이 심장입니다. CBDC로 전 세계 중앙은행을 한데 묶습니다. 금융에 대한 원 툴과 원 시스템. 이것 또한 누가 만들자고 했을까요? 전 세계의 기준금리는 어디에서 정해지나요? 전 세계의 금리는 누가 정하나요? 미국에서 정하죠. 미국이 정하면 유럽이 따라갑니다. 유럽이 따라가면 대부분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따라갑니다. 미국의 중앙은행들은 민영은행들의 집합체입니다.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유럽 중앙은행 22뿐만 아니라 유럽의 민간은행들의 집합체입니다. 즉 제가 언급드렸던 금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탄생 그리고 XRP 원장의 탄생 다 무관하지가 않다. 누가 만들자고 했을까?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고 블록체인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 지금의 자본 시스템의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세상을 만들고 그것을 도입하는 시기를 정할 뿐이죠. 대중을 양우리로 바로 양들의 우리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면서 자, FOMC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미국 FOMC 앞두고 관망세 $1 환율 1420원대에서 지속하고 있다. 눈치 보고 있는 거죠. 환시장 또한 자, 그래서 9월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생산 3개월째 내리막이다. 대한민국 이야기고요. 한국통계청에서 언급하는 거고요. 이게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리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4대 지표가 다 빠그러지는 거예요. 경제 파이를 줄이겠다를 여러분들은 미디어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GDP 파이가 계속 줄이는 거죠. 물가 상승을 극대화시켜서 이 파이를 줄여서 이 부분을 메타와 실물 경제의 공존으로 이동을 시키며 대량 생산 체제를 끝내겠다는
그 기준점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죠. 미국 CFTC 위원, 암호화폐 새로운 규정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명확한 이야기죠. 명확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금융 안정성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규정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 상품과 다르다. 의외의 규제의 명확성은 디지털 자산을 정부 차원에서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지금 SEC와의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거에 위원 측의 설명이다. 시간을 끌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명확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에 대한 부분이. 자, 2일 03시입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1일, 2일, 2일 03시 연준 금리 인상, 파월 연선 고용지표, 인플레 인식의 변화를 주목한다. 즉, 파월이 뭐라고 언급하는지 기자회견에서. 자, 그리고 금리를 몇 프로 인상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점도표는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을 추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성명서 또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죠. 비트코인은 향후 10년 내 디지털 금으로 거듭날 것. 자, 현재 금가격은 10년 동안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진짜 디지털 금은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디지털 금으로 거듭시킨다는 겁니다. 거듭날 것이 아니라 거듭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10년 안에 자산 클래스계의 새로운 금이 될 것.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거시경제 불황 시기에는 안전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금 및 일부 상품들이 소위 안전자산의 역할을 했다. 금은 사실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지 못했죠. 10년간의 기준을 보게 되면 집값보다 더 모자랐죠. 아직은 이른 감이 있지만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암호화폐 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거듭날 수 있다. 자, 이 이면에 리플과 XRP가 있다. 마지막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겠죠. 그죠? 사실 XRP 레저를 통해서 XRP가 혈액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XRP 레저는 설계도이자 혈관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XRP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시스템, 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자산에 대한 그 부분에서. 즉, 끝판왕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자, 로버트 기요사키.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죠. 연준 피벗 전에, 연준이 스탠스 전환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 연준이 스탠스를 전환을 하면 비트코인이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수해야 된다. 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처럼 떨어져서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을 때 모아가기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급락할 때 또 모으기 좋다. 2번. 제일 안 좋을 때는 급등 나올 때는 매입하는 게 아니다. 조금 올라갈 땐 매입해도 되겠죠. 물론 지금 가격은 많이 쌉니다. 가장 좋을 시기이죠. 1번, 2번. 지금 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어요. 급속도로 또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0.3%에 달해 12월은 43.3%. 75bp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죠. 시장은 이미 75bp를 반영하고 있는 중이죠. 1%를 올리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긴축 스탠스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크게 흔들거릴 수밖에 없겠죠. 75bp는 현재 반영하는 중이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언급을 할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타는 정해지리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허나 50bp를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시장은 또한 반등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몇 프로를 인상할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을 마사지를 할지, 조절을 할지, 컨트롤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코튼에 보게 되면 자, 많아져. 여기 보게 되면 암호화폐 아닌 블록체인 기반 금융이 진정한 기회이다. 둘 다 기회입니다. 암호화폐도 기회이고요. 블록체인 기반 금융이 기회이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을 변신시키는 거고요. 거기서 상용되는 게 바로 암호화폐이자 암호화폐. 사실 암호화폐 말을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가상 자산이겠죠. 디지털 에셋이자 디지털 버추얼 에셋. 그리고 얘네는 사실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의 이전이죠. 중요한 건 리플과 XRP, 리플 네트워크와 XRP는 자산이자
디지털 금이자, 그리고 혈액이자, 그리고 계속되는 심장의 하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도 흥미롭지만 진정한 기회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에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의 사용 사례 중 하나인 암호화폐를 우리가 추구하는 더 넓은 기회와 혼동하는 것은 실수였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이 크립토보다 더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 향후 암호화폐에 대한 집중도를 절반으로 줄일 것. 이거는 저는 조금 더 만화에 대해서 만화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하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금융을 바꾸는 겁니다. 좋게 말해 혁신이고요. 나쁘게 말해서 통제입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CBDC로 바꾸는 거죠. 전 세계 CBDC를 하나로 묶는 거는 리플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XRP죠.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레저인 XRP 레저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규모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중요한 건 플랫폼 암호화폐로서 세상을 또한 변해 나가고 있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머지를 통해서, 지분 증명으로 통해서 업데이트를 했지만 중요한 건 속도와 수수료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융을 위해 만든 시스템에 대한 원툴은 XRP 레저입니다. CBDC와 금융에 변화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팩트이자 통찰력이자 비전입니다. 자, 비탈릭 부테린이 금보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사실 금보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비교조차가 되지 않겠죠.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생존하고 싶으면 코인에 투자를 해라. 앞으로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하지 않는, 매도가 아니라 매매가 아니라 투자라고 언급했어요. 이 투자를 두면 보통 10년을 기준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5년, 이것도 짧은 거지만, 자, 투자를 하는 사람과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천양지 차이가 날 겁니다. 왜? 강남 부동산에 30년에서 40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했던 사람과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천문학적인 부의 차이가 났겠죠. 삼성전자를 장기간 들고 있던 사람과 들고 있지 못했던 사람, 아마존을 장기간 들고 있던 사람과 들고 있지 못했던 사람, 코인을 장기간 들고 있는 사람과 들고 있지 못하는 사람, 앞으로 100배 이상 올라갈 투자 대상에. 자, 비자에서 암호화폐 월렛, 암호화폐 지갑과 NFT, 메타버스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소식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이런 기반의 인프라를 깔고 있는 주축 세력 중에 하나죠. 리플과 또 무관하지가 않죠? 결제 대기업 비자가 미국 특허청의 디지털 월렛, NFT, 메타버스에 관한 상표권 2건을 출원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상표권 한 건은 디지털 거래관리 소프트웨어, 디지털 화폐 월렛 및 저장 서비스 소프트웨어로서의 이용, 암호화폐 월렛으로서의 이용,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 거래 관리 및 검증에 관한 내용이다. 다른 한 건은 이용자가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 블록체인 자산, NFT를 조회, 접근, 저장, 모니터링, 관리, 거래 송수신, 전송, 거래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의 임시 이용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출원이다. 자,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깔고 있고요. 이 세상은 100% 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그 세상을 확인하고 계시고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확신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하루 이틀이면 연준에 대한 금리 발표가 결정되게 됩니다. 금리 상단, 그 부분이 가까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점에 따라서 전 세계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와 코인 시장에 또 다른 모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매크로 시끄러운 부분을 매입 기회로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분들만 매입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목적지까지는 너무나 멀리 남아 있습니다.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